자, 6단원 통계적 추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과 표본 이 두 가지 잘 아셔야 되고, 자, 모집단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전체 집단을 얘기해요. 전체. 그리고 표본은 전체에서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전수조사란 이제 전수조사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고, 표본조사란 조사 대상 중에 일부분만 택하여 조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다시 얘기하면 전체, 그 다음에 표본은 일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의 추출은 그냥 뭔가 의도적이지 않고 아무거나 랜덤으로 뽑는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복원 추출은 뽑은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뽑은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개념 조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 집합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렇게 나타내고요. 전체 집단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평균은 M, 그 다음에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세 번을 뽑았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이제 이제 n이 세 번째 3인 거죠. 그래서 x1, x2, x3가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뽑는데 1과 2가 3이 나왔다. 그러면 그 1, 2, 3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은.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본 평균이 나왔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말한 앞단원에서 얘기하는 표가 있었죠. 이렇게 표 1, 2, 3, 4, 5. 자, 여기서 바로 요것들만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것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인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뭔가 값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 게 표본 분산, 그리고 거기에 표본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게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지만, 자, 제일 중요한 건 요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자, 왜냐면 앞으로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요렇게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계 추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전체 조사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조사해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몇 개를 뽑았을 경우에 나온 평균과 원래 전체를 다 조사했을 때의 평균이 어떻다, 같다라고 해야지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통계 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거는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건 뭐였어요? 분산이라는 건 평균에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은가 적은가를 의미하는 거고, 떨어져 있는 애들이 그 표본 평균은, 자, 전체에서 일부분만 뽑은 거니까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겠어, 적겠어? 당연히 적어지겠지. 평균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 따라서 작아진다. 그럼 얼마만큼 작아지냐? 표본을 뽑은 개수만큼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표준 편차, 표본 평균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 표본 평균의 분산에서 루트를 씌운 거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할 건 요거 n을 나눈다. 표본 평균의 분산엔 n을 나눈다. 다음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요 사실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거고, 표본 평균은 마찬가지로 이제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도 마찬가지로 따른다. 어떻게 따른다? 정규 분포,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이러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이거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그냥 모집 단은 전체 집단이고 표본 평균은 일부 뽑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부 뽑은 거.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연산했던 정규 분포들 계산을 마찬가지로 계산할 겁니다. 자, 필수유형 풀어볼게요. 필수유형. 자, 표본 평균의 모집단이 이제 이렇게 표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모집단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자,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한 것가 있죠. 그래서 A는 얼마? 확률의 합은 총 1이어야 되니까 4분의 1이겠고,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모평균을 구해 봅시다. 모평균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 표본 확률 변수와 확률을 각각 곱한다 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다음에 6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4분의 1. 자,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다 적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분산과 크기를 나누면 되는 거죠. 지금 크기 n은 얼마다? 4고, 이건 4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분산을 구해봐야 되는데, 모분산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모분산을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모분산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제평평제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곱을 하면 4, 16, 36, 64. 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4 곱하기 4분의 1, 16 곱하기 4분의 1, 36 곱하기 4분의 1, 64 곱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거는 1, 요거는 4, 요거는 9, 요거는 16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가 되나? 30이 되겠고. 자, 표본 평균의 모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모평균은 얼마라 했어? 5라 했죠. 5. 그러니까 5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래서 모분산은 얼마다? 5다. 그러면 따라서 요거는 얼마다? 여기에다가 5가 들어가면 되고 4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그게 각각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대표용 2번 풀어봅시다. 2, 4, 8 숫자가 하나씩 적힌 공이 8개, 4개, 4개 들어있다. 3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표를 만들어 봅시다. 확률 변수가 지금 2, 4, 8인 거고요. 확률은 전체 총
16개죠. 16개 중에서 8개, 16개 중에서 4개, 16개 중에서 4개. 확률은 1. 자, 그럼 계산하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고, 자, 뭐 구하라고 했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그러면 이제 모평균을 먼저 구해 봅시다. 모평균은 2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 8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면 4가 되겠네. 그러면 표본 평균의 이 4는 모평균의 이 4는 뭐와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4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전에 표본 평균의 분산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된다? 모분산의 크기를 나눈 것과 같다. 그러면 몇 개를 뽑는다 했어? 3개를 뽑는다 했어요. 3개.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모분산을 구해 봅시다. 모분산은 다시 말해 재평평제였죠. 자, 그러면 x제곱은 4, 16, 64.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면 4 곱하기 2분의 1, 16 곱하기 4분의 1, 6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2, 4, 16이니까 얼마가 되나? 22가 되겠고, 자, 여기서 뭘 빼준다?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평균은 4였어. 그러니까 4의 제곱을 빼준다. 그러면 16을 빼면 되니까 6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6을 넣고 그 다음에 3을 넣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형 3번 볼게요. 이제 앞에서 했던 정규분포 문제 또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표본에 대한 걸 구한다. 요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커피 한 잔의 용량은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모분산의 정규분포가 80,4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몇 잔을 뽑았다? 16잔을 이미 추출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의 정규분포는 어떻게 된다? 80에서 16잔을 뽑았으니까 4의 제곱에서 16을 나눈 정규분포를 따르고 계산하면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가 필요하고, 81에서 80을 빼고 1 나눈 거, 표준화 했다라는 표시로 Z로 바꾸고, 82에서 80을 빼고 1을 나눈 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한다? 요걸 구한다. 그러면은 항상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정규분포 살짝 그리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0이 여기 있으면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1일 때와 2일 때를 주어졌으니까 요만큼은 0.4772, 그리고 요만큼은 0.3413.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값은 0.4772에서 0.3413을 빼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저희는 어디 있어요? 자, 필수형 대표형 4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모집단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거기서 n명을 추출했을 때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모집단 x의 정규 분포는 100, 10의 제곱이 되겠고, 자 표본의 정규 분포는 100, n명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n분의 10의 제곱. 자 그러면 요거를 표준화를 했을 경우에 확률을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105에서 100명을 빼고 루트 n분의 10, 확률 계산한 게 뭐다? 0.0668이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정규 분포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요 값이 어떤 k 값을 갖는다면 k가 여기 있겠고 그 k 값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확률이 얼마다? 0.0668이다. 그러면 이만큼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4332가 되겠죠. 따라서 이 k의 표준화한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1.5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루트 n분의 10 그리고 5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1.5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5 루트 n 2분의 루트 n은 2분의 3이다. 따라서 루트 n은 3이고 n은 얼마다? 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 추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정이라는 거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딱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게 무슨 말이냐?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겁니다. 신뢰 구간. 그래서 요 식을 조금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평균, 모평균의, 그러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요 식을 사실은 쓰는 거예요. 얘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럼 그 식은 어떻게 되냐 보면 표본 평균 값에다가 일정 구륙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 이쪽은 빼 주시면 되고. 자, 이 1.96 혹은 2.58은 이제 신뢰도 차이고, 이 값은 문제에서 알려줄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무슨 뜻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전구 회사에서 좀 불량품인 전구가 있다 라고 쳤을 때 총 10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100개를 생산했어요, 하루에. 그러면 불량품 팔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량품이 이제 몇 개인지 이제 골라줘야 되는데, 자, 전구 회사에서 불량품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켜봐야 돼요. 어떨 때까지? 꺼질 때까지. 자, 그러면 만약에 100개를 다 켰어. 하루 오늘 생산한 게 100개인데 100개를 다 켜서 다 꺼질 때까지 켜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불량품이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있지만 팔 게 없는 거죠. 이 사업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일부분만 추출을 해서 뭐 100개니까 뭐 10개만 뽑아서 계산을 해보자. 내보자, 통계를. 그런 뒤에 어떻게? 여기서 뭐 불량품이 10개를 뽑았는데 1개가 나왔다.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00개 중에 불량품이 10개 정도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량품 교체해 줄 거를 이제 미리 준비해 놔서 이제 불량품이 갔으면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이제 이 신뢰도라는 건 결론은 뭔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 학생의 이제 여기 이 신뢰도를 계산했더니 반 학생의 키가 100과 이제 200 사이가 나왔어요. 이 계산해서. 그래서 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반의 평균 키는 180이다.
라고 한다면 몇 퍼센트로 믿을 수 있는 거다? 95%로 믿을 수 있는 거다. 자, 말 이해하겠습니까? 야, 이 사이에 있는 값에 어떤 값을 얘기를 해도, 이게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95%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신뢰도를 왜 구하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대통령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게 쓰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쓰이는 거고, 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반 학생의 키는 10cm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겠지, 당연히. 10cm보다 안 큰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 통계는 의미가 있는 통계일까, 없는 통계일까? 의미가 없는 통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뢰도라는 거, 혹은 신뢰 구간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이제 통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구간 계산하는 방법 이거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를 뺀 겁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거는 2배의 K, 이 1.96이 될 수 있고 2.58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신뢰 구간 식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형 풀어볼게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모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은 모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모집단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요 표준 편차 요거는 알고 있다. 이거 웬만하면 줍니다. 자, 100개를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요거는 n이 100이란 얘기입니다. 자, 평균이 이미 추출해서 평균이 380이다. 그럼 뽑은 거 100개의 평균이 380이란 얘기는 표본 평균이 380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95%의 신뢰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95%의 신뢰 구간 K는 1.96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 그러면은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 380 여기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100분의 시그마는 10. 자, 반대편은 380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구한 신뢰 구간을 요거와 요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요런 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그래서 400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거기서 평균이 55,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그러면 x바가 얼마다? 55다. 95%인 신뢰 구간을 구하라. 자, 그러면 앞에서 쓴 공식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55가 되겠고, 여기다가 95%의 신뢰 구간은 1.96이죠.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은 n은 4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 그 다음에 55에 마찬가지 여기는 빼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 대표형 3번은 이제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알려줬고 평균을 알려줬고, 표본 평균이겠죠.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알려줬다. 그러면 그때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신뢰 구간 길이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60에다가 여기다가 95%는 1.96이니까 1.96에다가 루트 n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이 62.45니까
우리가 얘가 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4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45. 자, 그러면 1.96 곱하기 5 분의 루트 n은 2.45 그러면은 이렇게 2.45 나눠주시고 루트 n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5를 나누면 0.49가 되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낳고 나면 4가 되겠고, 따라서 루트 n은 4고 n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표형 4번 보자. 이제 아까 얘기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n인 거에서 표준 편차가 2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된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2배의 k값 95%고 1.96이니까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때 시그마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이게 2 이하가 돼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약분하시고 이렇게 약분해서 1 되겠고 루트 n 였다 적으면 되겠고, 그러면 얼마가 되려나 보면 3.92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n은 3.9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n은 정수값이니까 이제 제곱을 n은 정수값이니까 얼마가 돼야겠어? 16보다는 16이 최소값이겠죠. 16이 최소값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3.92 곱하기 3.92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 4, 3, 2, 6, 7. 그 다음에 29, 8, 99, 81. 그러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9, 27이니까 35. 그 다음에 6, 39, 27, 99, 33은 9니까 11. 이렇게 계산하면 4, 6, 4, 6, 3, 6, 1, 6, 3, 4, 5, 10 이렇게 돼서 자 15.3664n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을 제곱한 겁니다. 계산이 오래 걸렸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n은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이니까 n은 16으로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